2022년 5월 10일부터는 1년간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부담보증여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볼 때가 됐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쉽게 말해서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얹어서 주는 증여다라고 해서 부담부증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 전세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증금이나 채무를 끼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담부증여를 할 때 과세 문제를 살펴보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나 채무의 경우에는 넘기는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자녀가 이제 승계받아서 추후에 나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이전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승계된 채무나 보증금을 추후에 자녀가 갚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니까 꼭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준 셈이 되니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6억짜리 집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전세 상당액 6억 원은 자녀가 이제 미래에 그 보증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를 떠안게 되므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이 되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10억 원을 통증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누진세율 구조상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와 증여로 각각 쪼개서 누진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20%, 30%씩 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난 뒤에는 케이스별로 세액을 산출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은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가 가장 낮게 산출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나 최근 상담 진행했던 건들도 모두 부담부증여가 제일 유리하게 산출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취득세 중과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인 부모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4% 고율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유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주택수를 따져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에는 1에서 3%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채무를 승계할 능력이 안 되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세대분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자녀는 또 예상치 못한 취득세 중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케이스 또 저런 케이스 세부담을 각각 비교 산출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또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고 또 불리한 경우도 따로 있을 텐데요. 유리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부분이 비과세가 되니까 양도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클수록 세금은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종전 케이스에서 10억 원 중에 전세보증금 6억 원만큼은 양도세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그 증여세도 나는 내기가 싫다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이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양도라는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녀의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가 이제 세금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지난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반대로 부담부증여가 불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전처럼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시행이 되면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부담부증여 시에 세금이 더 크게 산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다면 양도세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자녀가 또 양도를 하게 되면 2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돼서 당초 이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세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고 어찌됐건 다주택자인 부모 입장에서 어떤 종부세 부담이나 자녀에게 사전증여의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건데 이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효과도 주고 자녀가 추후에 또 해당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또 이제 부모와는 별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그림까지 그려나가면 가장 좋지 않나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영상의 이제 상세 보기에 홈페이지나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